33번이죠. 33번 갈게요. 열 문제 푼 자네는 그러면은 지금 앞에 질문이 우르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33번 갑시다. 첫 지항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루트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맞나? an? an 플러스 1 어서와요. 는 루트 n 곱하기 an이에요. 자, 갑니다. 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때 시그마 블라블라블라블라를 구하세요. 자, AK 해서 시그마까지 그래. 위에 나와 있는 요 점화식 또는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이런 녀석을 뭐라고 했어?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점화식이 주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계산을 하래. 이걸 이용해서 뭐 일반항을 찾든 규칙을 찾든 뭘 찾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찾을 때 내가 점화식 항상 만나면 뭐부터 정리하라 그랬어? an 플러스 1을 남겨놓고 나머지 루변은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라 그랬죠. 그래 보면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자, 그럼 뭐예요?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n에 대한 어떤 식을 곱하네. 맞지?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 번째 여러 가지 점화식. 두 개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거. 맞죠? an 앞에 n에 대한 식을 곱하는 거. 이거 뭐 하라 그랬어? n에다가 뭐 하라 그랬어요, 은주씨? 1, 2, 3, 4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등차 등비가 아니면 결국 대입하기야, 얘들아. 대입하면서 규칙 찾는 게 일단 메인이에요. 알았죠?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다른 풀이가 하나 나오는데 등차 등비를 벗어나는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일단 기본은 뭐다? 1, 2, 3, 4 대입을 해보는 거다. 거기서 fn을 더하는 거나 fn을 곱하는 녀석은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하면 쉬운 게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설명하고 마친 거는 역수로 뒤집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형태. 그거는 안 배우면 모르는 게 맞아. 그거는 질문할 수 있지. 근데 그거 나머지 1, 2, 3, 4 대입해보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대입조차 안 해본 거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1 넣어보자. A2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A1. A3는 루트 3분의 2 곱하기 A2.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 뭐 n에다가 n-1을 넣어서 좌변을 an으로 만들어주면 우변은요. 루트 n분의 n-1에 an-1. 둘이 뭐하고 양변 뭐 전부 다 뭐하고 싶어? 싹 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고 싶게 생겼죠. 왜요? 얘네들이 싸그리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을 보니까 어때? A2, A2. A3, A3가 다 똑같이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거는 결국 뭐다? 좌변은 AN만 남아요. 우변은요, A1에다가 루트들이 많이 곱해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2분의 1, 3분의 2 쓸까? 뭐야? 사라지네? n분의 n-1까지 싹 다 곱해진다? 다 사라지겠네. 그럼 남은 거는 뭐야? A1 1 루트 n분의 1. 그럼 an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하래? 시그마 더하라 그랬지. k를 1부터 20까지 바꾸면서 a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ak와 ak 플러스 1 뭐야? 루트 k분의 1과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곱해서 뭐 하래요? 제곱을 하래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 나왔어? 제곱에 의해서 루트 풀어지고 분모끼리 곱해주면 뭐 나왔어? 요거 나온다. 뭐 써야 돼? 부분분수 써야 됩니다. 부분분수 쓰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시그마 거니까.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똑같네. 어? 39번. 아, 이건 풀지 마세요. 코사인인데. 내가 사인, 코사인, 로그 같은 거 들은 거야. 한 번도 풀지 말라고 했잖아. 그 등차 등비 때부터 항상 하던 건데 우리 생각하면서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아, 맞다. 교재 받아가야지, 이따가.
알았죠? 49번 빼세요. 이런 사인 코사인 들어온 건 빼세요. 49번 가자. 첫 장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첫 장이 1이라고 주어졌어요. an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전체 n승에다가 an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3의 n-1승. 아, 지수꼴인데 불안한데. 어쨌든 이게 나온대. 그러고 나서 ak k번째 항이 10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때 이 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면은 100보다 커지나 봐. 크거나 같아지나 봐. 그럼 100보다 작은 걸 유지하는 가장 마지막 걸 찾아보세요. 뭐 이 얘기다, 그치? 자, 어떤 점화식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처음 보는 점화식이다. 뭐 해야 돼? 1, 2, 3, 4 대입해보기. 계속하는 말이죠. 얘네가 1을 넣어봅니다. 뭐 또는 일단 보통 an 플러스 1을 구하는 형태로 많이 쓰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 마이너스까지 거슬리면은 하나 더 올려버리던가. 알았지? 자, 가자. n에다가 1을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두 번째 항이 나와요. 뭐 나와요? 3의 3의 영승은 얼마나 배웠지, 진이야? 아, 1 맞죠? 3의 영승 1이라 쓰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몇 승? 2승 곱하기 A1. 뭐가요? 이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생기잖아. 그거 내가 올린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이씨. 잘 안 들릴래, 자꾸? 이항 시켰으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을 n번 곱했으니까 이걸 올린 거지. 한 번 더 곱하기. 자, 갑니다. n에다가 2를 넣을게요. 아, 팔 아파. A3는 뭐 나와요? 3의 몇 승? 1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몇 승? 3승. A2. n에다가 뭐 넣어보기? 3 넣어보기. A4가 나오죠? 3의 몇 승? 2승.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몇 승? 4승.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쪼로록 나온다, 그렇지? 자, 73, 79. 한번 찾아보자. 넣어볼게요. A1이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자, 갑니다. 얘 얼마예요? 얘는 뭐 나와요? 잠깐만. 얘는 뭐 나와요? 그래서 1 나오죠? 뭔 소리야? 2 나오죠? 맞지? 얘 2 맞지?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갈게요. 3의 제곱에다가 방금 나온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의 4승 짝수승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네? 플러스 얼마? 1. 얼마 나와요? 10.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죠? 맞죠? 가보자 일단. n이 4가 되고 n이 5가 되고 n이 6이 되고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어떤 규칙이 나오는지. A5를 구해보고 A6를 구해보고 A7을 구해보자. 쓱쓱쓱 3에 3승 3에 4승 3에 5승 마이너스 1에 5승 마이너스 1에 6승 마이너스 1. 여기는 A4 여기는 A5 여기는 A6 가자. 얘는 뭐 나와요? 3에 3승 그 다음에 10을 5이 뺀다 맞지? 얼마 나와요? 17. 그 다음에 뭐 나와요? 3에 4승 81. 겁나 커졌지 벌써부터. 맞죠? 17을 더한다. 뭐 나와요? 17, 98 나와요. 됐다 커졌죠? 3에 5승입니다 벌써. 243까지 나왔어요. 거기서 98을 뺀대. 맞지? 마이너스 1이 짝 홀수승이니까. 100 넘어가지? 얼마 나오냐? 145냐? 35야? 자, 좀 더 가볼게요. 7, 8. 왜?
노가다 문제네요. 규칙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 이거 노가다로 푸는 거 밖에 없어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다고. 왜 그 질문을 할까? 노가다가 기본이라고 했죠. 자, 봐봐. 3의 6승이나 3의 7승 해봐봐. 뭐 나와? 3의 6승은요. 729고요. 3의 7승은 2000 넘어가요. 그치? 됐다 큰 수야. 계산의 의미가 있을까? 더 이상? 이제는 없어. 그걸 보여주려고 쓴 거다. 이 N에 7 넣고 8 넣는 건 이거는 안 넣어도 돼,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더하기까지 해. 심지어 뺀다고 해봐야 100 넘어가죠, 무조건. 끝났네. 답은 A6네요, A6. 됐죠? 최대값. 답은 6. 끝. 다음 73번까지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 63번. 7번. 63번, 7번. 뭐라고? 안 그래도 농도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다. 역시 농도 질문 나온다, 그치? 딱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다. 63번. 농도? 그쵸? 사실 농도 공식을, 이거 질문한 사람들 혹시나 농도 공식을 모르는 것까지는 아닌데, 농도 공식을 만들 때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좀 이따 내가 설명 하나 해줄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63번. 첫째 항이 2라고 주어졌고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부른 거는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패스. 자, S에 대한 어떤 식이 주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얘들아, A5를 찾아달래. 5번째 항이다 보니까 사실 그냥 1, 2, 3, 4, 5를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하다. 알았지? 더 빠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A15를 물어볼 수도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건 1, 2, 3, 4, 5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겠지. 맞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일반항을 구하러 가자. 알았죠? 일반항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접근을 해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한다? 얘들아. SN에 대해서 식을 주고 AN 구하세요. 우리 앞에서 했지. 등차에서도 했고 등비에서도 했고 시그마에서도 했어요. 맞나요? 맞아요. 다시 한번. SN에 대한 식을 줄 테니까 AN에 대한 식을 찾아봐.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죠, 서현씨. 예. 등비 수열에서도 했었죠, 서현씨. 예. 시그마에서도 했었죠, 서현씨. 여기 앉아. 두 번째 줄. 성훈아, 가방 좀 치워줘. 너 가방 됐다 무겁구나. 맞죠? 그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어? SN을 줄 테니까 AN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진이야? 알았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 모자창으로 가려버리고 있다. 오늘 내가 모자창 없는 걸 쓰고 왔는데. 자네, 지혜야. SN을 줄 테니까 AN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풀었었어? 그렇지. SN에 관련된 그 식을 SN 하나, SM-를 하나 구해가지고 빼면 이거다라는 식으로 썼잖아. 맞지? 그게 SN이 꼭 식이 나와야만 하는 일일까? 아니? 모든 상황에서 SN 있고 SM-를 있으면 둘이 빼면 AN 나온 건 맞아요. 얘도 그 얘기야. 일단 양변에 뭘 곱해서? SN을 곱해서 SN에 대해서 뭔가를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식을 쓰세요. n에다가 n-를 넣어요. 둘이 뭐예요? 빼요. 그럼 좌변은 a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우변은요. 3 곱하기 an이 나옵니다. 끝났어요. 무슨 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이네요. 됐나? 이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물론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맞죠? 네. 그거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따가. 그럼 두 번째 항을 찾아야 그때부터 등비수열이고, 두 번째 항을 찾는 방법은 n에 1 넣어보면 되죠. 쭉 n에 1 밑으로 가죠. n에 1 여기다 넣을까? 그럼 S2는 뭐임? 3 곱하기 S1임. 근데 S1은 뭐임? A1임. 얼마임? 6임. S2가 뭐임? 6임. 아, A2는 몇임? 4임. 왜? 첫 장이니까. 그러면 A2는 4고 그 다음부터는 4, 12, 36 하면서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뭐. 끝났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대현이? 예. 끝. A5는 찾으면 되죠. 67번. 그럼 67번도 같은 문제겠지, 현수 씨? 무시당했어요. 비슷한 문제겠죠, 현수 씨? 67번 볼까? 와, S2가 주어졌다. 이거 뭘까? 그래요. 엄청난 대답을 해줬어요. ESM-SM 플러스 1이 주어졌어요. 야, 이건 뭘까? n에다가 n-1을 넣어주세요. 뭐 2학년 시킨 다음에 해도 돼. 어쨌든 이 식이 성립하잖아. 둘이 뭐 하고 싶어? 빼고 싶게 생겼어. 빼주면 2로 묶어서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an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요? a, n 플러스 1이 들어가요. 어머! an 플러스 1은 뭐다? 2an이다. 어머, 무슨 소리 나왔어? 등비 소리 나왔어. 물론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S든 A든 n-1일 때 그 1을 넣을 수 없습니다는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0번째 항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등비 수열이다. 첫째 항은요. 몰라? 지 혼자 놀겠지 뭐. 맞죠? 됐죠? 그리고 나서 뭐 하래? 문제가 뭐야? A1 첫째 항과 A8 여덟 번째 항을 찾아주세요. 가자. 여기 주어져 있던 원래 식에다 뭐 해보자? 1도 넣어보자. ES1 마이너스 SM 플러스 1는 0. 자, 얘는 뭐예요? 뭐래? A1이죠. 얘는 왜 2가 안 됐죠? 얘는 뭐예요? A1 플러스 그래 8로 바로 하자. 8이다 그쵸? 주어졌으니까 S2가. 어머! A1은 얼마예요? 4죠? 자, A1이 4인데 S2가 8이다. A2는 뭐야? 그리고 여기 그 다음부터는 어때? 등비수열이 나오겠네. 이식 곱해주는 등비수열. 됐나요? 끝. A 1은 뭐 방금 구했고 A8 찾을 수 있겠죠? 현수 씨, 네 질문 맞죠? 네. 이해되니? 어때요? 결국 또 뭐야? 점화식으로 나오더라. SN에 대한 점화식 또는 SN과 AN이 섞여 있는 식도 있다, 얘들아. SN과 AN이 섞여 있는 식, 뭐 바로 옆에 있네. 66번 같은 거, 68번 같은 거 둘이. AN과 SN이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 또한 어떻게 하면 된다? SN에서 SN을 빼면 AN이 된다.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73번인데, 자, 여기서 지금 농도 공식 모르는 사람 혹은 모른다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중학교 거라서 어차피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서. 농도 공식을 모르겠거나 뭔가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기억이 가끔 한 번씩 이게 확신이 안 된다. 기타 등등등 이런 문제 봐봐요. 상태 했잖아. 뭐라 하면 아니 성훈이는 나랑 수학 상태 했잖아. 그래서 너 했잖아 너. 그치 서연아? 기억할 수 있죠? 진희 씨 알겠죠? 자, 너희들이 생각보다
뭐랄까?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를 상식적으로 접근 안 하고 수학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공식처럼 외우려고 뭔가 매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수학이라는 놈은 진짜 단순하거든. 아, 그 뭐, 풀이가 단순하다, 뭐, 문제가 단순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름이나 정의 같은 것들 또는 몇몇 공식들이 생각보다 단순한 게 꽤 많이 있거든. 근데 죄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자, 그게 상위권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리잖아. 심화반들 보면은 어려운 문제집으로 위주로 많이 가잖아. 모든 학원들이. 1등반 이런 거 보면. 그러면은 그런 것만 풀리다 보면 애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알아?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조금만 길어져 있잖아. 그럼 전부 다 어렵게 풀어요. 어렵게 푸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습관 돼가지고. 생각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지. 자, 이름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등차수열. 은주야. 등차수열 이름 어때? 존나 단순하지? 이름, 등차수열이라는 이름만 보면서 뭘 의미하고 싶은지 너가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봐. 등차수열이 뭐야? 등, 따, 차, 가, 수, 를, 열, 나열한 거. 맞죠? 차가 같은 수의 나열이잖아. 이름 겁나 단순하거든. 우리 여태까지 앞에서 배워왔던 거 집합하면 떠올려볼까? 조건 제시법. 뭐야?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정하는 방법. 그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조건 제시법이 있었잖아. 조건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방법. 맞죠? 원소들이 가져야 되는 조건들.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들 얘기잖아. 원소 나열법 뭐야?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해서 끄덕이지만 말고 너 끄덕이는 거기 그 강아지 인형 있냐? 항등식으로 가볼까? 수치대입법이 뭐야? 무엇을? 수치, 값을. 값을 대입해 봅니다. 왜요? 항등식이 뭐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개수비교법은 뭐야? 말 그대로 개수끼리 비교. 어떤 개수들을? 양변에 있는? 아, 칠할? 미안. 욕했다. 동류항의 개수들을. 맞죠? 동류항끼리 비교하는 거. 이름 얼마나 단순하냐. 농도가 뭐야? 농, 한, 도, 청도. 농이 뭐야? 농하다 할 때. 농하다. 진하다. 말 그대로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농도는 한글 뭐로 표현을 해요? 퍼센트를 한글로 백분율이라고 하죠. 농도는 진한 정도예요. 진한 정도를 표현을 해주세요. 뭐? 100을 분모로 해서 비율로 보여봐. 오케이? 됐다 단순한 거야. 100을 분모로 했을 때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질을 비율로 나타내 보세요. 뭐야?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뭔데? 소금물이라 치면. 소금이야, 물이야? 소금이죠. 100에 대해서 소금의 양을 나타내 봐. 100만큼이 있다면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니?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럼 너네 특히 여학생들, 빵 같은 거 먹으면 뒤에 막 그 100g당 칼로리 이런 거 보냐? 너네? 안 봐? 알았어, 미안해. 자, 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100에 대해서 진한 정도를 나타냈다는 얘기야. 그게 농도야. 그게 뭔데요? 결국 비율이잖아. 뭐가 100이고 뭐가 위에 분자에 있겠어? 소금 물이 100만큼 있다면 노한 정도 소금이 얼마만큼 있니? 이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0분의 소금물분의 소금이에요. 거기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 농도 공식이 아니라 양면에 소금물을 곱하면 소금의 양 공식이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알았죠? 뭔가 농도는 뭐더라 하면서 막 소금물분의 소금 맞다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소금은 뭐야? 100분의 농도 이것도 아니고 소금물분의 농도 아니 100분의 농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식들은 외우려고 안 해도 돼요. 알았죠? 100만큼 있을 때 농도라는 녀석은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알았음? 되게 상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자, 어쨌든 73번 가자. 20%짜리 소금물 400g이 들어있어요. 그릇에서 소금물을 100g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 농도가 12% 소금물 100g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데요. 그런 거를 1회 시행이라고 한대. 어디까지? 100g을 덜어내고 12% 100g을 다시 넣는 거까지를 1회 시행이라고 합니다. n회 시행 후에 이 그릇에 담긴 소금의 농도를 AN이라고 할 때, 자, 그때 1번 A1을 찾아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20이라고 많이들 틀려요. A1이 얼마야? 20이라고 많이 한다고. 왜? 처음 주어진 게 20%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A1의 의미가 뭐야? 1회 시행 후입니다. AN의 정의가 뭐야? N회 시행 후잖아. 처음 주어진 농도 20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1회 시행 후를 나타내는 거죠. 맞죠? 갑니다. 결국 A1은 뭐다? 농도다. 농도 구한 공식은 블라블라 곱하기 100. 맞죠? 자, 소금물 얼마만큼 남아있겠어요? 400만큼 남아있겠죠, 이 자식아. 왜요? 400이 있었는데 100g 덜어냈다가 100g 다시 넣었잖아. 전체 소금물은 400 그대로입니다. 맞나요? 자, 분자에는 뭐 들어가요? 좀 이따 쓸게. 뭐가 들어가요? 한글로만? 소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여기까지 됐음? 됐음? 자, 간다. 어떻게? 소금이 어떻게 돼 있어? 원래 남아있던 소금물에 소금도 있을 거고 새롭게 부은 소금물에도 소금이 들어있었겠지. 맞지요? 됐지요? 자,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두 개를 더합니다. 어떤 거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았음? 100분의 농도 얼마짜리? 20짜리 소금물이 얼마만큼 남아있었어? 300! 만큼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짜리? 12% 소금을 몇 그램 넣었어요? 100g을 넣었어요. 그거 섞은 게 소금물 아니야? 아, 소금 아니야? 됐죠? 끝났습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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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 약분. 어이. 뭐야? 4분의 72. 얼마야? 18. 됐죠? 18%가 됐어요. 되었음? 이거 막 비례식으로 풀려고 하는 애들도 있던데 하지 마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자, 요 녀석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도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도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식을 찾으세요가 생각보다 너희들이 어려워. 왜? 왜? 너희들이 자꾸 n번째 항을,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얘도 AN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질문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n번째 항이 뭔지 몰라, 나도. 너희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 n번째 항을 모르지만 있다면 n 플러스 한 번째 항 찾기. 그게 관계식 찾기입니다. 말 그대로 an 플러스 1을 찾을 건데 그때 an을 이용하는 것임. 자, n 플러스 1이 뭐야? n 플러스 한 번째 시행 후에 소금물의 농도죠. 소금물은 얼마만큼 남아있겠어요? 현수씨. 확실해? 400. 위에는 역시 한글로 먼저 뭐가 들어있겠어요? 소금이 들어있겠죠. 왜 자꾸 삑사리 나지?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소금. 처음에 원래 남아있던 소금물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도 소금이 들어있겠죠. 소금의 양 공식을 씁니다. 뭐예요? 100분의 농도. 농도 얼마야? A. 쓰는 거야, 갖다가. 그 전이니까 내가 구하고 전에 n 플러스 후 그 녀석 직전에 그러니까 n번째 시행했겠지. 거기에서 소금물이 또 소금물에서 소금이 들어오겠죠. 계산해 주시면 300이죠. 왜 100으로 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얼마요? 4분의 분자 모임.
3an 플러스 12임. 한 번 더 정리. an 플러스 1이 뭐예요? 4분의 3an 플러스 3. 그 이제 내가 전에 얘기했던 교육과정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그 일반항, 아니 뭐래, 정한식 나오죠? pan 플러스 q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물어본다면 an 절대로 못 물어봅니다. an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본다? an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본다? 뭐 한 5번째 물어보거나 4번째 물어볼 겁니다. 알았죠? 또 무시당했어요. 79번 가자.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네. 완전 똑같네. 자, 여기에서 수학적 귀납법이죠. 여기에서 너네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만들어줘 볼까? 얘들아, 71번 안 어렵더냐? 난 71번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때려 맞춰. 그렇게 푼 사람 손. 아니, 일단 푼 사람 손. 71번. 풀었다. 맞췄다, 손. 넌 맞췄어? 자, 그럼 손 내리고. 한 명. 자. 왜 승질이냐? 자. 틀렸지만 다시 풀어서 이해했다, 손. 자, 그럼 손을 한 번 더 들어보자. 여기까지 숙제 안 했다, 손. 그럼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아, 현재 틀려 있는 상태다, 손. 왜 질문 안 했어? 아니, 넌 늦게 왔다. 그게 면제부는 아니에요. 늦게 왔으니까 손 들고 있어봐. 왜 질문 안 했어, 은주야? 아, 은주래. 성훈아? 아, 혼자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에요. 말투가 굉장히 이상했는데. 진이야? 너는 왜 질문 안 했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요. 자, 알았어, 손 내려. 악수하는 거, 이거 있잖아. 생각보다 어렵다. 자, 너네들이,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보기 들어봐. 지금 아까 73번 농도 문제는 있잖아. 항상 PAM 플러스 Q꼴 나오거든. 그럼 1번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저걸 구할 수 있다죠. 1번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는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형태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요. 1번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잠깐만 요 앞에 넘겨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뭐야? 우리 배운 점화식이 아니야. 진이야. 71번 보기들을 보면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췄네. 맞지? 그래. 잘 찍네. 자, 어쨌든 이런 점화식이 나왔다 치자. 1번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잖아. 맞죠? 더하기 fn 꼴이잖아. 배웠잖아. 1, 2, 3, 4 넣어서 일반항 구하기. 물론 시그마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얘는. 어쨌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맞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71번이, 자, 71번 문제 보고 있어봐, 눈으로. 지금은 관계식을 찾으셔야 해서 끝났지.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쳐봐. 학교 시험에서는 관계식 구하라고 하겠니? 일반항 구하라고 하겠니?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앞에 첫 단어, 둘째 단어로 가보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야. 아니, 넘기란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봐. 내가 말하는 걸 천천히 말할 테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지금처럼 뭔가 한글로 만들어져 있는 활용형 문제 있었어? 있었죠? 없었다고. 아이고. 자, 그때도 일반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너희들이 학교 시험이야. 지금은 유형별 구분을 해줬지. 맞지? 아까는 등차 수열했고 지금은 수학적 귀납법에 있는 활용이잖아. 그리고 심지어 관계식을 구하라고 물어봤잖아. 관계식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당연히 구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자, 내가 악수 문제를 왜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거기서 발생해요. 뭐?
그냥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다면 너희들은 관계식을 찾으려고 안 하고 일반항을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악수 문제는요, 물론 경우의 수를 잘 배우고 기억 잘 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악수 문제만 예외야. 악수 문제는 조합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수학 하 이용해서도. 알았죠? 그렇게도 일반항을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고 악수를 제외한 나머지 귀납법의 활용형 문제들, 농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 일반항을 그냥 구하세요 딱 줬을 때 너희들이 관계식으로, 즉 귀납법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와 시그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등차 등비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너희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현재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자, 등차와 등비와 수열의 합 세 녀석을 비교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걔네들은 그래 봐야 등차 등비야. 문제는 귀납법이야. 관계식을 찾아서, 즉 점화식을 찾아서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찾아가는 문제냐, 그냥 일반항을 찾아가는 문제냐, 너희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납법의 활용형 문제들 중에서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문제가 귀납법에서 나오는, 즉 점화식을 찾아야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 알았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강조는 안 할게. 지금 이 문제 연습을 할 때 그냥 관계식 찾고 끝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일반항 구하라고 물어볼 수 있는 문제네, 조심해야겠네, 몇 개를 체크를 해놔야 돼. 나중에 너희들이 수원을 내신 대비할 때는 겨울방학이겠죠. 알았죠? 오케이? 그때 한 번 더 강조를 줄 테니까 잘 기억해놔요. 그래서 앞으로 한대 뭐야? N상의 부부야? 색깔 바꿀까? 자, N상의 부부요. 여자가 있고요. 몇 명 있어요? N명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왜? 둘러섰어요. 됐죠? 남자 몇 명 있어요? N명이 있겠죠? 현재 N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얘들 합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뭐 했대? N 플러스 1번째를 찾으라고 하지 않아, 지금? 얘들아,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뉴페이스들이 등장을 했어요. 원래 있던 부부들 지들끼리 압수하는 거는요, 몇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AN가지의 방법을 압수를 잘 하고 있겠지. 내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고. 그걸 무시하고 뭐 해야 돼? 저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바뀐 악수만 찾으면 되지. 자, 문제를 다시 보자. 이제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참석자와, 또 어떤 문제는 뭐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동성들끼리만, 이성끼리 악수하면 좀 이상하네. 부부 동반인데. 아무튼 동성들끼리만 악수를 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 어쨌든 배우자를 제외한. 자, 그러면 한 쌍의 부부가 더 왔어요. 남편이 왔어요. 악수를 해봅시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원래 있던 모든 사람과 다 악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명 있어 여기? 2명 있죠. 다 악수합니다. 다. 싹 다. 싹 다 악수하면 돼요. 몇 개 추가됐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N번째, N쌍의 부부들이 지들끼리 악수하는 방법의 수에다가 남편이 옴으로써 악수해야 되는 방법이 N번 늘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2N번 늘어났습니다. 근데 지 혼자 왔나요? 아니요. 와이프도 왔어요. 이 사람도 오자마자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과 다 악수해야지. 몇 명이 있어? 2N명 있지. 2N명과 다 악수합니다. 몇 번이 추가돼야 돼요? 끝났어요. AN 플러스 4N이에요. 알았냐? 대체 쉬운 문제야 사실. 알았지? 자,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너희들이 지금 풀어보세요. 조금 이지하게 줄게요. 왜? 관계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알았죠? A의 16을 구하시오. 이게 아니야. 알았지? 바둑돌을 늘어놓습니다. 왜?
근데요, 나열한다고 하죠. 규칙이 있어요. 검은 돌은 이웃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1은 그래서 흰 돌만 놓거나 검은 돌만 놓습니다. 뭐예요? N개의 돌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거예요. A1은 얼마예요? 두 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2는 두 개의 돌을 늘어놓습니다. 흰 돌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흰 돌 두 개 가능. 흰 돌, 검정돌 가능. 검정돌, 흰돌 가능. 하지만 검은 돌끼리는 이웃할 수 없대. 검정 가능? Nope. A2는 3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열할 때 원래 문제는 A의 20을 구하시오다. 알았지? 근데 너희들은 관계식을 구해봐.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A의 20을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항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억하라 그랬죠. 겨울방학 때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귀납법으로 설명해야 되는 점화식 문제입니다. 점화식을 만들어서 일반항 구할 수 있는 유형이면 일반항 구하러 가고, 못 구하면은 1, 2, 3, 4 대입해서 규칙성 찾으면서 20번째 거 찾아가면 돼.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배웠고요. 지난번에 배운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점화식, 여러 가지 점화식. 네 기억이 없는 거죠. 내가 설명 안 하진 않았죠. 요런 녀석이 점화식이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안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설명할 때마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이라 부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는 점화식이라는 명칭 쓴다고 했죠. 자, 점화식 세워봐요. 정말 쉽게 요거 하고. 자, 내가 뭐라 그랬어? 규칙성 찾으라 그랬지. 뭐? n번째 거를 알아요? 아니요. n번째 건 모르지만 n 플러스 1번째 걸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우리는 n 플러스 한 개의 바둑돌을 늘어 놓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때 처음 시작이 뭐일 수 있어요? 흰 돌일 수 있어요. 맞죠? 그럼 그 다음은요? 검은 돌이든 흰 돌이든 상관없죠? n개를 늘어 놓으면 돼요. 만약에 검정돌로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반드시 흰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돌 an-한 개를 늘어놓으면 됩니다. 끝났어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마이너스 1. 이게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는 잘 안 쓰거든, 점화식에. 그래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 앞에 두 개의 항을 더해서 세 번째 항 만드는 거예요. 끝.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점화식 문제. 어때요? 신박하죠? 이해를 해보려고 해봐요. 자, n 플러스 한 개의 돌을 늘어놓을 거야. 처음에 뭘로 시작한다고? 흰돌로 시작한다고. 그럼 흰돌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럼 그 뒤에 돌 몇 개 늘어놓으면 돼? n개를 늘어놓으면 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 an. 검정돌로도 시작할 수 있죠. 흰돌 하면 검정돌이겠지. 주황돌 있냐? 빨간돌 있냐? 없잖아. 검정돌로 시작하면요. 그 다음엔 반드시 흰돌 와야만 합니다. 맞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무거나 오면 되죠. n-1 개의 돌을 늘어놓으면 돼요. 말고 있어 없어? 없잖아. 흰돌로 시작하거나 검정돌로 시작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 끝. 중복되는 거 없고 빠뜨린 거 없고 끝이에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만들려고 하면 어려울지 몰라도 이해는 쉬울걸요? 지혜씨 됐나요?
또 고장났어요. 지혜 왜? 어디가? 더해야죠. 흰돌로 시작하거나 또는 검정돌로 시작하는데 더해야지. 곱하니? 곱하는 건 동시에 발생할 때죠. 늘어놓는 방법의 수 1. 늘어놓는 방법의 수 1, 1. 검정돌 늘어놓는다. 내가 결정한 거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반드시 흰돌이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들어온 돌은 n-1개의 돌을 늘어놓으면 된다. an-1. 이거는 곱하지. 1과 얘도 곱하지. 둘이를 더하는 거지. 알았죠? 끝. 귀납법. 여기는 너네가 싫어하는 겁니다. 뭐예요? 증명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한 번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우니까 한 번만 잘 이해를 해봐요. 방금 우리가 활용형 문제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뭐요? n번째 거를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거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근데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 문제는요,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28페이지 보면은 등식이 있고요. 왜 이거밖에 없지? 33페이지 보면은 배수가 있고요. 아, 뒤에 있구나.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은 부등식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세 개가 다예요.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근데 배수는 굳이 설명할 게 없는데 등식과 부등식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시 문제를 가면서 설명을 하되 대신에 여긴 없나? 없네. 허수령처럼 딱 한 문제씩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필요하다면 두 가지로 한 번 더 풀어볼 거고. 알았죠? 자, 첫 번째 등식을 증명할 겁니다. 내가 수열의 합할 때 세 가지 공식 증명 안 했죠? 맞죠? 시그마 k 제곱 공식 증명 안 했지? 그 녀석을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갑니다. 증명의 대상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점점점 n제곱이 뭐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이 녀석을 지금부터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였어? 뭐가 주어지고 뭐가 주어지면 돼? 여보세요들? 뭐래 미친 자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고요? 수를 나열합니다. 그건 수열 아니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고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합니다가 뭐죠? 보고 읽고 있어요. 첫째 항과 점화식이 주어지면 되잖아. 첫째 항이 나오고 점화식이 나오면 첫 번째 항을 통해서 두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항 통해서 세 번째 항 찾고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나왔던 그거 보면은 첫째 항, 둘째 항이 주어지면 그 둘이 더해서 세 번째 항 찾고 두 번째, 세 번째 더해서 네 번째 찾고 세 번째, 네 번째 더해서 다섯 번째 찾고 이런 식으로. 맞죠? 그걸 찾을 수 있는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즉 점화식이 하나 필요하고 첫째 항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또는 둘째 항까지. 맞죠? 똑같다. 자, 간다. 항상 이 앞에 뭔가 있을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이다. 네모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네모 빈칸 들어가는 문제 내가 네모만 잘 보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 아닙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빈칸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못 찾는 네모가 항상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알아둬야 돼. 흐름을 알아둬야 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보겠다. 그게 뭐야?
첫 번째, 내가 밝히고자 하는 자연수 중 첫 번째 자연수 뭐야? 1. 1일 때 성립하는 거는 내가 직접 밝혀요. 어떻게 보통 써주냐면 좌변을 구합니다. 뭐예요? 1제곱 얼마야? 1. 우변을 구합니다. 얼마예요?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예요? 1. 오케이, 성립합니다. 됐죠? 두 번째 단계를 잘 봐라. 그냥 증명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알았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한 1번은 바로 나옴 안 나옴? 안 나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의 식을 주는 거라 그랬지. n번째 거를 안다면 n 플러스 1번째 걸 가는 게 귀납법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다? n은 k일 때 성립한다 안 한다? 몰라요. 1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번째 식 뭐야? 1제곱, 2제곱, k제곱은 뭐다?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이게 성립해요.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립하니 안 하니? 몰라요야. 아직은 몰라. 못 밝혔어. 대신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간다. 뭐다? 이때 양변에 뭔가를 더할 거고 여기에 항상 네모 박스를 줍니다. 그 네모 박스는요. 정리를 해주면 모를까.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녀석이에요. 뭘 더한지를 귀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몰라. 자, 간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 얘들아? k 플러스 1번째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양변에 뭘 더하면 되겠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k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졌죠. 맞죠? 뭐가 만들어졌어요? 주어진 등식의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만들어졌습니다. 좌변을 만들어주기 위한 뭔가를 더하는 거야. k번째 식이 있고 그게 성립한지 모르겠지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을 더했어. 알았죠? 우변은요. 아직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에다가 그냥 k 플러스 1번째 k 플러스 1번째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알았죠? 여기에서 이제 우변을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방법은 문제마다 달라지겠지. 맞죠? 등식마다 다 다릅니다. 이 문제는 6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공통되는 인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남아있는 게 k 곱하기 2k 플러스 1 뭐? 2k 제곱 플러스 k가 묶여 들어갔고 얘는요. 6 없었죠? 6 없었는데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6분의 6을 곱한 거지. 6분의 그 분모 6은 묶여 들어갔고 남아있는 6은 남아있는 k 플러스 1 하나와 함께 6k 플러스 6이 되면 되겠지. 되었니? 계속한다.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나머지 양들 정리합니다. 따로 정리할게요. 2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인수에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1과 2k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한 번 더 정리. 뭐 나와? 땡큐. 2. 6분의 분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뭐? 있어봐. 2k 플러스 3. 됐냐? 자, 뭐가 만들어졌어? k 플러스 1번째 식의 우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얘가 성립해 안 해요? 몰라요. 얘가 성립해 안 해요? 몰라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이 식도 성립하는 거지. 말을 잘 들어봐. a 플러스 b가 있어. a는 b가 있어. 얘가 성립해 안 해요? 모른다고. 근데 양변에 c를 똑같이 더해서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가 된다. 이 식도 성립해 안 해?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참이면 얘가 참인 건 당연한 거지. 얘가 거짓이면 거짓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 관계를 얻은 거라고. 그걸 얻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첫 번째가 성립하니까 k에 1 넣어서 첫 번째가 성립하면 두 번째도 성립한다. 두 번째가 성립했으니까 두 번째가 성립하면 세 번째도 성립한다. 그럼 세 번째가 성립했으니까 세 번째가 성립하면 네 번째가 성립한다. 그렇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밝힌 거야. 알았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즉 누구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요. 귀납법을 이해를 못한다? 뭘 더할지를 몰라. 여기 이거 전부 다 네오박 다 돼 있어. 아무도 몰라요. 알았음? 네. 끝. 이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등식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K제곱 공식이 시그마 공식이 증명된 거 끝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찍으면 저쪽 가리지 않냐? 색 때문에. 뭐야? 어차피 잘 안 보면 왜 찍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됐나요? 이해됐음? 이렇게 푸는 게 바로 귀납법. 하나만 풀어볼까? 자, 몇 번을 푸시냐면 86번 풀어봐요. 자, 갑니다. 86번 갈게요. 결국 놓칠 뻔. 결국 몇 번 빈칸 때문에 헷갈리겠냐? 가지 뭐. 맞죠? 갑니다. 나네요. 미안해요. 자, 1, 3승, 2, 3승. 시그마 두 번째 공식이다. 그치? 세 번째 공식이다. 그치? 이 녀석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3승인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나는 서술형처럼 그냥 다시 한번 풀게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첫 번째, 뭐부터 진행합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자연수, 모든 자연수 중 첫 번째 자연수, n이 1일 때를 먼저 보여줘요. n에 1을 대입해요. 좌변은 뭐예요? 1, 3승이라서 1. 우변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제곱 있는 거다. 2의 전체 제곱이라서 1이에요. 성립합니다. 됐죠? 끝.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 아니요.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다시 쓸 거 없긴 한데 이 녀석이 K번째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거를 일단 이 2단계 안에서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립해야 하네요? 몰라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때 양변에 뭔가를 더합니다. 뭘 더하면 되겠어요, 성훈아? 얘를 K 플러스 1번째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만 더해주면 돼? 그렇지. 그게 나의 빈칸이죠, 이 문제. 그럼 좌변은 뭐가 됐어요? 흰색으로 가자. 1, 3승, 2, 3승. 원래 있던 K 3승에다가 K 플러스 1번째의 3승. 맞죠? 우변은요, 아직까지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의 3승이 더해진 겁니다. 맞죠? 이 녀석은 뭐예요? 공통되는 인수로 묶어요. 보통 묶을 때 분모도 함께 묶습니다. 꼭 안 묶어도 되긴 하는데 분수 별로 안 좋아해서 4분의 2분의 1 할까?
2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로만 묶자. 아이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남아있는 것 k제곱 남죠? 맞죠? 뒤에는 뭐 남았어요? 4분의 4를 곱해서 4 분모 4랑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는 묶었고 남은 거 4k 플러스 4. 이게 뭐야? k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끝났네.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전체 제곱. 그래서 k번째 식이 성립한다면 거기다가 양면에 똑같은 걸 더해서 만든 k 플러스 1번째 식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2분의 1이면 몰라요. 4분의 1이면 몰라요. 자연수일 때는 다 성립하게 된 거야. 알았죠? 끝. 되었음. 나는 빈칸 출연형처럼 안 풀었지만 빈칸 출연형처럼 안 푸는 이유 알죠? 왜? 이건 나지. 양변에 뭔가를 더하는 얘가 뭔지를 몰라요. 귀납법을 이해 못하면. 그래서 나는 그냥 서술형처럼 쭉 풀어주는 것뿐. 알았음?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 나는 계속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식정리라서 그냥 할 수 있어.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런데 부등식으로 합니다. 36페이지예요. 부등식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져요. 좀 쉬운 걸로 가볼게. 뭐 해볼까? 99번 할까? 자, 이번에도 역시 예시를 가지고 갈게요. 99번입니다.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그럼 첫 번째 자연수는 5. 맞죠? 어쨌든 무슨 식이 2의 n승 n의 제곱? n의 제곱. 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뭐예요? 부등식이죠. 맞죠? 부등식이라고 해도 수학적 귀납법 증명. 일단 시작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내가 밝히고자 하는 자연수 중 첫 번째 자연수에 대해서 좌변은 얼마예요? 2의 5승. 얼마예요? 32. 우변은 얼마예요? 5의 제곱. 얼마? 25.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그치? 좌변보다 우변이 작거든. 많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똑같습니다. 계속. n은 k일 때 뭐한다?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성립해야 하네요. 몰라요. 뭐 당연히 성립하긴 하겠지만 몰라요. 우리는. 맞죠? 가정하면 뭐다? 2의 k승 k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자, 이때 양변에 뭐 해야 될까, 얘들아? 뭐라고? 2를 곱합니다. 왜요? 그렇지. 좌변이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이 만들어지잖아. 맞죠? 우변은요? 등식은 k 플러스 1번째 우변이 나옵니다. 부등식은 안 나오는 게 문제야. 그게 부등식의 설명이 필요한 이유예요. 등식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변 정리하면 당연히 k 플러스 1번째 우변과 똑같이 나오겠지. 처음에 생김새는 달랐지만 정리해주면 당연히 똑같거든. 근데 부등식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n이 k일 때의 부등식을 내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얘들아, 봐봐. n이 k 플러스 1번째의 식은 뭐 예를 들어서 c보다 d가 크다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양면에 곱하든 더하든 뭔가를 작업을 해요. 이게 나와야만 하는데, 오케이? 자, 따라서 두 번째, 자, 뭐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이때 양변에 뭐뭐뭐뭐를 하면 a에다가 뭔가 뭐 곱하기로 할게. 곱해지고 b에도 k가 곱해졌다 치자. 뭔가를 곱하면. 근데 정리를 해보면 좌변에 C가 만들어지는데 우변은요? 전혀 다른 녀석이 그대로 있어요. 절대로 D가 되지 못해.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얘를 한 번 더 증명해야 돼. 그게 부등식의 등식과 다른 부분입니다. B가 D보다 크다라는 게 K 1번째 식인데 양변에 뭔가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보면 좌변은 C로 만들어지지만 우변은 절대로 D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변이 만들어진 그 녀석이 D보다 더 크다. 그래서 결국 C는 얘보다 크고 얘는 D보다 크니까 결론 C는 D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거 하나를 너네가 스스로 더 찾아야 돼. 즉 까지만 하고 아니고요. 여기서 부등식이다 보니 뭐 하나가 추가가 된다고? 한편 우리는 뭘 밝히러 간다? 2의 k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서 이게 양수란 사실을 밝혀줘야 된다. 왜 빼요? 그거는 우리 에서 배웠던 절대 부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이랑 똑같은 거야. 알았어요? 정리합니다. 뭐예요? 2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1 정리합시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1 됐냐? 맞지? 네. 자, 요 녀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예요? k-1의 제곱에 마이너스 2죠.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맞죠? 왜? k가 5 이상이기 때문에. 됐음? 음수가 나올 수 있긴 하지. 식만 보면. 하지만 k가 5 이상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5가 되면은 뭐야? 14잖아. 그 이후에는 계속 양수인 거 우리 알잖아. 이므로 2의 k 플러스 1승은 k 플러스 1번째의 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밝혀주는 거고 이 초록색 부분 하나 요게 더 들어오는 겁니다. 알았죠? 되었음? 끝! 어때요? 할만한가요? 수학적 귀납법 부등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양변에 더하던가 곱하지 k 플러스 1번째의 좌변을 맞추기 위한 어떤 것 맞죠?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 다음 하나 더 추가로 뭐 해야 되지? 아까 그 정리해서 만들어진 우변과 실제 k 플러스 1번째의 우변의 대소 비교를 한 번 더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귀납법이 모의고사에서 빈칸 출연형으로 잘 나옵니다.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 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정리만 하면 나오던 빈칸 출연형 문제랑은 다르잖아. 알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남아있는 싹 다 풀어오시는 게 목요일까지의 숙제고요. 목요일날 뭐 하자? 삼각함수 최대한 한번 많이 나가볼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이게 합쳐서 만 원. 아, 네, 맞아요. 네. 밑에 다른, 너 왜 수열 줬냐? 이게 너가 쓰던 거야? 아, 이거는 새 거고. 야, 얘들아, 너네 책 다시 한번 잘 봐라. 새로 받은 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수열이라고 돼 있는 사람 다시 줘. 삼각함수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수열로 잘못 준 사람이 있네? 큰일 날 뻔. 그러면 만원또 내라고.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비가 뭐 좀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 3권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다 보면 너희들이 실제로는 뭐 문제집 3권이 얼마냐? 한 5만 원 돈 하지? 그거인 거라서 4만 원쯤 하겠지. 그치? 알겠죠?